안녕하세요. 머니인스포츠의 김미리입니다. 다들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그런데 이 휴가를 다녀온 후에 휴가 후유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휴가 후유증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계속됐을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지 만성 피로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7,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단, 낮잠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하루에 20-30분씩 일주일에 3-4일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좋고요.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는 것, 그리고 잠시 명상에 잠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잘 실천해서 휴가 후유증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머니인스포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경기, 그리고 스포츠 산업 관련 세미나 등 여러분의 다양한 행사를 후원합니다. 선정된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 또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sr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나가는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인스포츠.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 기자죠. 유정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규제 개혁입니다. 핵심은 바로 시장 활성화인데요.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간합동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7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펼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스포츠 산업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규제 문제와 난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야가 골프장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최근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원제 골프장인데요.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 침체와 골프장 수 증가로 인해서 골프장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한 적이 있는데 현재 이 골프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국내 골프장 수는 2014년 1월 1일, 올 초죠. 1월 1일 기준으로 총 460여 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228개, 대중제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이죠. 23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원제 12곳과 대중제 27곳이 모두 이제 39곳인데요. 39곳이 이미 이제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 자금 문제라든지 주변의 문제,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들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준비 중인 골프장들도 전국에 46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모두 합치면 약 550여 개 수준인 셈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미 골프장이 갑인 시절은 가고 이제 골퍼가 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과당 경쟁과 경제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독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낡은 규제가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입니다. 지난 3월이죠.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가 전국에 170여 개 회원제 골프장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정기총회를 가진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골프장 과잉 규제에 대한 개선안이 담긴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회원제 골프장은 호화 사치업종으로 규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2,000원 수준의 개별 소비세를 물고 있고요. 이를 비롯해서 일반 과세의 20배가 넘는 이런 골프장 재산세 그리고 원형 보존지 제도라고 해서 이 자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규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 이런 탓일까요? 최근 2-3년 사이에 회원제 골프장 10곳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3곳은 부도로 인해서 법정 관리 중이고요. 10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환한 상태입니다. 네, 부분적으로 세금 감면 정책을 적용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은 좀 사정이 나은가요? 네, 글쎄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서 조세 특례의 일환으로 제주도 내에 있는 골프장들에 대해서 조세 지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부터 시행하던 이 제도가 2012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적용 기간이 다시 한번 연장을 해서 3년을 더 연장해서 2015년까지 이 면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으로 제주도 내 골프장은 한 곳당 약 14억에서 15억 원의 세제 조세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감면 이후의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허가 승인이 이어지면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인데요. 제주도 내 골프장은 2002년도에 불과 9개에서 2012년 10년 새 25개로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내장객 수가 감소하고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같은 이런 지방세 체납액도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8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누적 적자가 심했습니다. 세금 감면만이 답이 아니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서 좀 어떤가요? 네, 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악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조명을 받는 부분은 사실은 회원 고유의 권한이죠. 이 회원권 반환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주목을 들받는다고 해서 대중제 골프장의 경영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난 2012년이죠. 기획재정부가 해외 골프 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골프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회원제 골프장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개별 소비세를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라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대중제 골프장들이 반발이 심했는데요. 세제 개편안은 400만 명에 달하는 이 골프 인구 가운데 회원권 소지자를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10만 명 정도와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들만을 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이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면 가뜩이나 어렵고 내장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골프 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데 골프장은 많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외에도 어떠한 문제점들이 또 있나요? 네, 이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깡통 회원권. 이 회원권의 휴지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난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안성의 한 골프장이요. 이 골프장 매각과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 가지고 있는 회원권의 가치가 17%만 현금 변제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이 되면서 회원권 공포라는 말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슷한 경우에 처한 골프장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골프장 법적 분쟁 전문가인 정찬수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문제점은 자기 자본이 50억 미만에 불과한데 그 자기 자본 비율만도 5% 내지 10%에 불과해서 90% 내지 95%의 입회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자본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분식 회계를 통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또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회원제 골프장 중 40% 상당이 현재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프클럽 안성 Q의 경우에는 회생 계획안에서 입회금의 17%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인 인천 골프클럽에서는 18%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소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 골프클럽의 경우에는 그 회생 계획안조차 이행하지 못해서 결국 파산으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한편 다른 골프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골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골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신탁을 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카드 대금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갔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일부러 세금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체납해서 카드 대금 중에서 세금과 급여가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당되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골프장이 1년 후에 입회금을 반환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 후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 골프장 측에서 적용수를 임의로 매각해서 강제 집행 면탈 행위를 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회원들이 입회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회원권을 가진 소비자들의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이 악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골프장 건립의 가장 큰 모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를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PF를 통해서 골프장을 만드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금융권의 자금을 초기에 차입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일단 열어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일단 열어놓고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분양을 해서 이 금액으로 빌린 자금을 메우겠다라는 것이고, 금융권도 골프장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PF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기 자본율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에 대한 우리 금융권들이 너무 관대하게 돈을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총체적인 골프장 경영 부실을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가 계속 기업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겠죠. 이 무산이 된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익산 베어리버 CC와 김제 스파이스 CC 등인데요. 이곳들은 1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의 금액에도 못 미치는 이런 헐값에 매각 처리되면서 2순위, 3순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회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회원권을 가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자, 현명한 소비자들의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이 전찬수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은 평소에 골프장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골프 회원권이 언제 만기인지 확인한 후에 만기 도래 1개월 전에 골프장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탈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골프장에서 입회금을 반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존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만약 회원 혼자 대응하기 힘든 경우에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회원들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고 있는데, 기업회생 절차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민사적인 절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 오너들의 불법행위, 즉 횡령, 배임,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고소 등을 통해서 권리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입회금 반환 소송과 줄도산 등으로 우리보다 먼저 홍역을 치른 일본의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요, 현재 줄도산 릴레이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생존을 위한 세일즈 마케팅이나 고객 감동, 서비스 전략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동력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남일 같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입회금 반환 소송이 예고된 국내 골프장들 숫자만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습니다. 그 금액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최근 취재한 경기권의 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는요, 경영관리와 예약 시스템을 섞은 ERP 솔루션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늘집에는 사람 서비스 대신 자동 판매기를 갖다 두고 경영 합리화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골프장 비즈니스가 사실 효율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스포츠 산업에서 골프가 차지하는 산업적 가치는 시설 분야에서만도 수십조 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골프장이 잘 돼야 용품도 팔리고 용품과 의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부와 지자체, 학교,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안을 마련을 위해서 고심과 고심을 거듭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회원제 골프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회원제 골프장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부에서는 이달 말께 관련법 개정 등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자금 능력이 없는 업체가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없도록 관련 개정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창호의 더 리더스입니다. 정부 스포츠 3.0 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에서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호 교수가 각계각층의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창호의 더 리더스 진행의 김창호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헬스기구 전문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대한 보디빌딩협회 회장, 한국스포츠과학기술포럼 회장 등을 재임하시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계신 분입니다. 개선 스포츠 장보영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개선 스포츠 하면은 한국의 그 피트니스 네. 문화와 함께 성장한 헬스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 스포츠는 1981년도에 창립한 회사고요. 예. 86 아시안 게임 또 88 올림픽을 계기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선 스포츠는 기초 체력 단련 기구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은 피트니스 산업에 필요로 하는 모든 저게 전문 용어로는 카디오라고 하는데 예. 일반인들은 이제 러닝머신, 사이클, 엘리프티카 그리고 요 근래에는 또 유피트니스라고 그래서 또 예. 첨단 체력 단련 기구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 체육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선 스포츠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헬스 전문 기기 분야에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희는 일단 R&D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동종업종에서는 가장 많은 또 R&D 연구소에 예. 연구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두 번째는 해외 수출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성장의 비결은 R&D와 해외 수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수출은 몇 개국이나 하고 계신가요? 현재 유럽은 많이 하는 나라도 있고요. 예. 또 적게 하는 나라도 있지만 유럽은 뭐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동남아시아, 인디아, 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는 아랍에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 예. 또 중국도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시장보다는 오히려 해외 시장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내 시장이 많이 있지만 예. 차후에는 예. 저희는 수출이 저희 매출의 한 60%, 70%는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난 1월인가요? 네. 그때 대한 보디빌딩 협회 제9대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아, 예. 그 보디빌딩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 같은데요. 보디빌딩 협회와 또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은 제가 중학교 때 역도를 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마포에 마포 형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역도관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 이제 역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역도 하다가 대학에 가면서 이제 보디빌딩으로 바꿨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 당시는 사범이라고 그러죠. 사범 또 트레이너로 저도 종사했고 예. 198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새로 생겼죠. 창립이 됐죠. 예. 창설이 돼서 예, 예. 그때 저희 운동 선배님들하고 창설 멤버로 참여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994년 체육 훈장인 백마장을 수상하셨는데 네네. 예, 보디빌딩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3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이 열린 것 하고요. 예. 또 2002년도에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보디빌딩이 정식 종목이 돼서 금메달 3개 딴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스포츠 기술, 과학기술 포럼 네네. 회장직을 겸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스포츠 과학기술 포럼은요, 저희 같은 스포츠 산업을 경영하거나 예.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임원님들 또 학계에 계시는 체육을 전공하신 교수님이나 또 예. 공학 쪽을 전공하신 교수님들하고 예. 국제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발전에 미래에 대해서 토의하고 현황에 대해서 의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산업체에 가장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가 저희 일단 가장 큰 그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스포츠 산업체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예. 골프 쪽 계통분들 많이 계시고요. 예. 또 동계올림픽 종목에 관계되신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계 올림픽 종목에 관계하는 회사님 대표님들 들어와 계시고 거기 연관돼서 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이 제조 산업 그 제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스포츠 과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신다면요?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얘기해도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학, IT, 융합이 없는 스포츠 산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회장님,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은 굉장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체들이 네.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네.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면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과거에 체육과학연구원이었나요? 예. 지금 이제 스포츠 개발원이 개발원이죠. 됐는데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 하시고 계시고 예. 또 그 과거의 체육과학연구원에 그 R&D 자금을 받아서 회사도 성장된 기업도 분명히 현재 있습니다. 현재 예.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정부에서 새로운 스포츠 산업가도 생긴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어깨에 사정을 좀 들어봐 주셔서 좀 가감한 좀 통큰 결단도 좀 있어야 예.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 업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리띠도 좀 졸라매고 더 적극적으로 R&D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이 저희 스포츠 산업으로 하면 큰 시장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가까운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기업체가 R&D와 수출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 간에 서로 협력하는 내지는 합병을 하는 M&A를 할 수 있는 그렇죠. M&A죠. 예. 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도 작년에 M&A를 하나 회사를 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 회사였는데 내년에 상당히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시장도 수출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우리 김창업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간의 어떤 M&A도 좋고 업체 간의 그 공동 펀드도 조성을 해서 같이 투자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 그 임원들께서도 미팅 같은 것도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떤 만남의 자리도 예.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개선 스포츠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소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도 R&D고 둘째도 R&D고 셋째도 R&D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해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 시장이 저희 제품뿐이 아닌 모든 제품이 한국이라는 시장은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해외 시장을 뚫지 않는 기업은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수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앞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더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스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제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인 2014 울주 진화 제9회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울주 진화 해수욕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제전은 핀수영, 카누, 트라이애슬론, 요트 등 4개 정식 종목과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등 3개 번외 종목으로 나누어서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선수 4,942명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종목별 1위 입상 선수 및 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2위는 울산시장상, 3위는 울주군수상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바나나보트, 모터보트, 오션카약, 윈드서핑 등 무료 해상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커플 장애물 달리기, 종이배 레이스 등 이색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개그맨 양상국, 유민상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에는 선수단 4,942명을 포함해 총 26만 2,674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제10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은 여수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모터스포츠 최대 규모의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한중 수교 22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양국에서 각각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를 주최하는 CJ 슈퍼레이스와 중국 튜어링카 챔피언십이 공동 합작해 모터스포츠와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모터테인먼트 형식의 축제로 열리는데요. 대회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CCTV 및 오성체육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측 참가 선수와 관계자 등 3천여 명을 포함한 총 3만여 명이 경주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유정우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